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휴머니스 엔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옥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실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인 만큼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강의 중에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장소가 다소 협소하지만 차도 드시고 다과도 드시면서 편안한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준비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건강 강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무서운 독성들, 그중 경피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경피독에 대해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주의 똑순이 옥미경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품 강의를 맡은 엄미경입니다. 네. 솔직히 지금 유튜브 송출도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신규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여기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시죠? 네. 살짝만 네, 웃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여기 보시면 경피독이라고 오늘 제가 경피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저희 몸에 들어오는 물질이 어떻게 화학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입으로 들어오는 경부독, 기도 점막으로 들어오는 경기독,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경피독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오는 뭐 음식물이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각종 뭐 음료수나 그런 게 경구독이고요. 피도 점막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담배 연기, 그리고 향수, 모기향, 농약, 방충제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들은 거의 100배에서 10,000배 정도 경구독보다 유해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거는 경피독인데 피부로 잠시만요. 피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피독이라 하거든요. 근데 배출량이 있는데 경구독이나 그 점막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90%는 체외로 배출이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먹는 거는 간에서 다 해독을 시키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90%가 다 체외로 배출이 되고 10%만 잔여물이 남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피도독은 10% 정도 배출이 되고 90%가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부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장기로 바로 지방의 축적이 된다고 해서 90%가 계속 쌓인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이에요. 일상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체내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신체 부위별 경피 흡수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팔 안쪽 있잖아요. 제일 연한 살, 팔 안쪽을 1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흡수도를 가리키면 두피는 3.5예요. 왜냐하면 두피 같은 경우는 모낭이 크고 많잖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다 모낭이잖아요. 커서 체내의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3.5, 그리고 이마는 6.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은 흡수도를 높인다고 해요.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경피독에 더 유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기현이더님. 그리고 턱끝은 13. 턱끝은 13. 모세 혈관이 가까워서 침투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얼굴에 막 볼이나 그런데 여드름이 안 나도 턱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네. 그리고 등은 17. 등에는 모낭과 피지샘이 많은데 등드름 이렇게 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이 원인이 있어요. 등에는 모낭과 피지샘이 많아서 여드름은 나진 않지만 등드름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은 두꺼운 각질층이 장벽장의 흡수를 막아서 0.14. 손바닥은 각질층은 있지만 발바닥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0.83.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기는요.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방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생식기로 들어가는 경피독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면 경피독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 요인들이 있어요. 피부 상태가 건선이나 아토피 등 피부 장벽이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아토피 아시죠? 보통 저희 건강한 피부들은요, 피부 방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피독을 조금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 모공 자체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 흡수가 돼요. 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고, 피부 온도. 피부 온도가 높을 때 물질의 확산 속도가 높아져 침투 속도가 증가를 해요. 예를 들면, 그 피부 온도로 하면 저는 사우나, 목욕탕 갈 때, 피부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했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달모욕을 매일 가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막 두 번 이렇게 샤워하시고, 목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매일 쓰는 거니까, 그냥 싸고 양 많고,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주 쓰니까, 우리 몸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질 좋고, 독성 없는 그런 제품을 아마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 이것도 뭐 목욕탕이나 마찬가지고, 유입 물질 특성이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용성일 때 흡수를 높인다고 해요. 피부 수분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하실 때 남성분들 보통 장갑 안 끼시잖아요. 그죠? 장갑 끼세요, 도영이더님? 네. 왜냐하면 이게 고무장갑을 끼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세제, 독성 없는 세제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뭐 습진 나거나 피부 이렇게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주방 세제도 잘 골라서 쓰시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경피독 주요 원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합성화학 방부제, 합성 계면 활성제, 미네랄 오일, 뭐 자연산 천연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합성화학 방부제는 파라벤 많이 들어보셨죠?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보통 제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성분이. 페녹시에탄올,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이런 식으로 하나에 조금 그 어렵지만 이게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방부제 성분들이 싹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엄마들은요, 그 뒤에 성분을 보고 다 사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근데 저희 뭐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담잖아요. 안 보인다 하면서. 근데 이게 왜냐하면 파라벤은요,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치약, 샴푸, 의약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안전성 논란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파라벤이 왜 위험하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그 파라벤이 성분이 검출이 되거든요. 지금 그 파라벤 안전성 논란 때문에 보통 화장품에 방부제 역할로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부제가 개발이 됐어요. 헥산디올이라고 독일이나 프랑스산 비싼 화장품에는 이 헥산디올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부제거든요. 근데 셀라비브 화장품에 이 헥산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피독이 보시면 여성은 유방암 자궁문제를 유발하고요. 파라벤 자체가. 남성들은 정자 문제, 고환암, 전립선암, 난임 문제.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 노화 촉진, 그리고 알러지 유발, 발암 물질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합성 계면 활성제 이름이 뭐냐면 그 설페이트라고 성분명 끝에 설페이트가 다 붙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뭐 소듐 라우디 설페이트, 소듐 라우세스 설페이트 이렇게 대부분 피부 보호막을 깎아내는 그런 성분이 클렌저나 바디 제품 그리고 샴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페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 유산화 제품 중에는 샴푸, 컨디셔너 이렇게 있는데 트리트먼트제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샴푸, 린스 말고도 저희 아니, 그 모발을,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제를 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가게에서 산 적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제가 볼 생각을 못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설페이트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예. 왜냐면 저도 쓰기 싫고 아이들도 이렇게 주지 않으니까 예, 제가 버린 적이 있는데 저희 우리 각 사장님 산 거 아니에요. 다른 가게에서 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 박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심쿵하셨죠. 예. 저분은 좋은 제품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 샴푸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탈모를 많이 유발을 해요. 그리고 피부 건조증,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어, 우리 피부 노화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오냐면 두피에서 먼저 오거든요. 두피가 건강해야 노화가 느리게 와요. 예. 그래서 독성이 인체에 쉽게 침투해서 간, 폐, 심장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오일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피부 유연제로 토너나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미네랄 오일이랑 파라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피부 호흡 및 독소를 배출을 방해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키고요. 세포 발육을 방해해서 피부 노화를 축지시킵니다. 이게 추출 과정에서 발암 물질에 오염이 돼요. 어, 보시면 그 석유를 이렇게 추출하실 때 항공유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 경유, 등유, 미네랄 오일, 돈가스유, 콜타르인데 콜타르는 그 새까만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거예요. 근데 등유보다 더 싼 게 그러니까 더 마지막에 추출하는 게 미네랄. 대기업들이 화장품 안에 이 미네랄 오일 사용하거든요. 왜 사용할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CF도 찍어야 되죠. 그리고 유통 단계가 직접적으로 유통하지 않잖아요. 다른 대리점이나 체인점이나 거치면서 그 유통 과정이 많게는 2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진을 빼기 위해서 원료에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지 않으면 그 경쟁력을 잃어버린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미네랄 오일이 0.08달러, 알로에베라가 4달러 40센트, NAPCA가 484달러, 그리고 히아루론산이 1430달러. 아마 미네랄 오일이나 알로에베라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는 그 제품 성분 자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이니까. 근데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좀 보통 화장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는 원가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화장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셀라비브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또 주요 원인이 향료와 pH 조절제가 있습니다. 트릿,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눈 관련 질환과 모발 및 피부 건조증, 독성 물질로 변하고요. 티물 같은 경우는 구토, 설사, 두통, 이명, 강한 피부 자극감을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을 하진 않지만 트리클로산이라고 예전에는 화장품, 치약, 물비누, 주방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분비 장애 물질로 알려져 있고 면역력 저하나 수정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 간, 신장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그 선크림이나 이렇게 다 바르시죠? 네, 자외선 차단제 일부에도 옥시페놀이나 벤조페놀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피부를 위해서. 어, 보시면 신경 독성이 있고 발암 성분이며 환경 호르몬인데 알러지도 유발하고 호흡기 장애, 뭐 소화기 장애도 일으켜요. 그래서 아기 있는 엄마들은 자기 쓰는 선크림보다 그 유아기 때 엄청 순한 선크림 막 찾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로써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선크림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도 있으면 잘 아시겠고 비스페놀 A가 뭐냐면 젖병 아시죠?
젖병 만들 때,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젖병이나 뭐 플라스틱 장난감, 통조림, 음료수 캔, 영수증 등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이 많이 노출이 되면 그 불안, 우울, 행동 장애가 나타나요. 아이들이 사회 문제성.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엄마들이 그 진짜 성분 좋은 젖병도 살 거라고 막 더블 핫도그나 많이 샀었잖아요. 여러 가지 고르고 육아하시는 분들. 이게 어릴 때부터 그 당뇨, 비만, 지능,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불임, 유방암, 성조숙증, 신생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자각하지 못해요. 자궁암 걸리신 분들 주위에 많으시죠? 유방암이나. 근데 아파서 가셨어요? 아니, 아파서 가신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건강검진 갔다가 말기야. 건강검진 갔다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경피독이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생식기암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된 화학물질은 자연대사로 쉽게 해독되지 않아요. 저희가 아기 때 태어날 때는 뭐 자연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정말 죽어서 폭으로 갈 때는 동으로 가요. 예.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 체내의 다양한 곳에 악영향을 끼치고요. 일상 생활용품에 경피독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나오실 때 샤워하고 오셨죠? 그리고 섀도우 바르고 오셨고요. 마스카라 하고 오셨고, 향수 뿌리고 오셨고, 립스틱 바르고 오셨고, 뭐 파운데이션, 바디로션 다 바르고 오셨는데 여기에 매일 우리 여성들이 화학물질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바르고 저희가 다 먹어요. 밥 먹으면서 먹고, 예, 저희가 다 먹기 때문에 정말 노출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산부한테 경피독이 왜 위험하냐면 임신했을 때 쌓여있던 독들이 그대로 태아한테 가요. 이게 음, 그 계세대 독성이라 해가지고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 그대로 독성이 가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다음에 또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아한테 그대로 물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독성은 저희 엄마나 저희 친정 엄마나 외할머니나 저기 윗대 할머니까지 제가 받은 독성이 그 독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관리를 못했으면 제가 독성이 많이 쌓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엄마들이 전부 독성에 많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튼살 크림 바르고 그 튼살 크림 바를 때 레티놀 A라고 비타민 A 크림을 바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모르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레티놀 A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독성이 있기 때문에 태아한테 그대로 흡수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지 아이크림이나 그런 것도 그 임신했을 때는 못 바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 같은 경우도 임신했을 때는 정말 성분 무해한 걸로 써야 된다는 그런 네. 왜냐면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는 제 몸이 소중해서 많이 찾아본 그런 결과예요. 또 경기독을 예방하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색과 향이 없는 천연 제품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천연 제품을 저도 많이 만들어 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만든 거는 한두 달 안에 다 이렇게 소진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만든 거라서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독소 배출에 좋은 스케일링이나 림프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화장품을 살 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서 구입을 하셔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경피독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 무기질 충분히 섭취하는 거는 저희 유산화에서 나온 헬스팩이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건강기능식품 대상을 수석한 헬스팩이고요. 2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하루에 2포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곳에 모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피독이 배에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운동을 하면서 색깔 향이 없는 천연 제품을 활용한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방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선화 샴푸, 린스, 뭐 샤워젤, 바디젤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예. 보통 그 제품에 이렇게 방부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는 제품 자체가 그냥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산화의 독점 기술 때문이에요. 유산화 회사는 뉴트리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거기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프라바놀 T라는 독점 기술과 프로테오 C라는 이런 독점 기술 때문에 그런 천연 방부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샴푸. 이 샴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거든요. 양이 작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그만큼 듬뿍듬뿍 쓰는데 이거는 조그만 소량으로도 풍부한 거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식물성 성분. 아까 뭐 광물성 성분이 아닌 식물성 성분에서 추출한 그런 비타민과 식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너. 저희는 따로 막 린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트리트먼트제 대신에 쓸 수 있는 컨디셔너. 이것도 항산화 성분으로 인해서 그 갈라지거나 손상된 모발 윤기를 부여하고요. 모발 수분 코팅제를 함유되어 있어서 쓰셔도 아마 충분히 조금 만족하실 거예요. 네. 모발 수분 코팅제 역할을 하는 하이드로라이즈드 실크가 함유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젤. 네. 건조한 느낌 없이 촉촉하게 하는데 이 샤워젤이 몸에 바르고 있다가 이렇게 각질을 막 벗겨내지 않아도 그대로 물에 녹아서 각질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습막 형성하는 아쿠아도 호호바시올. 제가 제품 성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전부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펌밍 바디 너리셔. 탄력 있는 피부를 연출하는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고보습, 고용량 바디 로션이에요.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도 뭐 에키나세아 추출물, 병풀 추출물, 녹차 추출물, 엘더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퍼밍 바디 너리셔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조금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이 제품을 쓰면 조금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 자체가 몸에 있는 독성이잖아요. 그 독성을 배출하기 위해서 계속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간지럽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너리샷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방부제 없고 식물성 성분이고 예. 그래서 샴푸, 린스 전부 다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순한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리셋 클렌즈 프로그램으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품을 살 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 구입하는 거는 알러지 테스트 완료되었는지 파라벤프린지 아까 제가 얘기한 설페이트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페녹시에탄올 프리인지 합성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 제품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경피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제품을 잘 고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경피독 강의의 홍미경이었습니다.